방위사업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제2차 방산협의체를 개최했습니다. K방산의 원활한 유럽 진출을 위해 나토 표준 정보 확보가 중요한 만큼 관련 내용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육군 수도기계화 보병사단이 토이드론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장병들은 작고 가벼운 토이드론을 통해 드론 운용 감각을 익히며 드론 전사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습니다. 국군 수도병원이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공군도 가족, 동료와 함께하는 체육 행사를 열었고 제주도를 지키는 해병대 구여단은 찾아가는 군악 연주회를 열어 국민의 군대로서 그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 공식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안 장관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미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전자권 전환 등 핵심 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방미 기간 중 열리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KIDD 회의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효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방문은 안 장관 취임 후 첫 미국 공식 방문입니다. 현지 시간 10일 공항에 도착한 안 장관은 잠정 일정인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합니다. 이어 현지 시간으로 11일 피트 헬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만나 취임 후 첫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이후엔 미 해군성 장관대행과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정보위원장 등 미 정부와 의회의 핵심 인사들을 잇따라 접견합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미 군사당국 및 의회와 실무적인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안 장관은 출국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전자권 전환과 핵잠수함 협상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군이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준비해온 만큼 전자권 전환 속도를 높이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지는 일정으로는 제28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키드 회의 결과가 발표됩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DMZ 관할권 논의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으며 유엔사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안 장관은 오는 14일 귀국할 예정이며 국방부는 안 장관의 귀국 직후 구체적인 성과를 상세히 설명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효진입니다. 우리 해군의 4,400톤급 구축함 문무대왕함이 미국 국제관함식과 미 이함대 사령부가 주관하는 기동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11일 오후 제주 해군기지에서 출항했습니다. 오는 7월 초 뉴욕에서 진행되는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국제관함식에는 미국을 비롯해 한국과 캐나다, 영국 등 50여 개국이 함께합니다. 문무대왕함은 관함식에 앞서 다음 달 미국 노폭 동방해상에서 미 이함대 사령부가 주관하고 18개국 해군 30여 척의 함정이 참여하는 기동훈련에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K방산 수출이 유럽권에 원활히 진출하기 위해선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나토 표준 정보 확보인데요. 방위사업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토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K방산 신호와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던 K9 자주포의 폴란드 수출. 하지만 폴란드는 우리의 사격 통제체계 대신 자국의 포병지휘 통제체계인 토파즈를 K9에 통합했습니다. 아스카라 볼릴은 나토 포병 시스템 협력 활동과 자국군 체계까지 동시에 연동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출 경쟁력으로 꼽혀온 155mm 포탄을 사용하는 것도 실제론 데이터가 조금씩 달라 표준화된 탄도 데이터와 안정성 검증이 필수입니다. 나토 역시 사격 통제 정보와 탄도 데이터 공유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K방산이 유럽과 나토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선 표준 정보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나토 회원국 수출에서는 성능뿐만이 아니라 상호응용성 인증하고 또 표준 충족이 구매 결정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어요. 표준 정보를 늦게 확보하게 되면
수출 이후에 그 개조 또 통합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요. 납기 지연이나 추가 인증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 대비 높은 성능과 빠른 납기는 K방산 진출의 장점. 하지만 유럽 내 공급망 편입을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군도 나토 표준 규격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나토 규격에 일부 불일치되는 항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나토 규격화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재정립하는 것도 시급해 보입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이 나토와 제2차 방산협의체를 열고 관련 분야를 핵심 의제로 다뤘습니다. 방사청은 우리 무기가 나토 운용성을 구현하기 위해선 우리 방산업체가 나토 표준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토 측에선 나토 회원국들이 추진 중인 탄약과 우주 분야 등 다자 협력 프로그램에 한국 측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나토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나토의 방산협의체는 상호 방산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025년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방사청은 한국이 나토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방산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안지현입니다. 작고 가벼운 토이 드론이 장병들의 전장 감각을 키우는 훈련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육군 수도 기계와 보병사단이 토이 드론 경연 대회를 열고 장병들의 정밀 조종 능력을 높였습니다. 박준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작은 드론이 장애물 사이를 빠르게 통과합니다. S자 코스를 지나 링 코스를 빠져나가고 중간에는 조종자를 교대하며 예비 드론 호환 능력도 함께 점검합니다. 육군 수도기계와 보병사단이 토이 드론 경연대회를 개최해 2인 1조로 14개 조가 경쟁을 벌였습니다. 토이 드론은 작고 가벼운 연습용 드론으로 값비싼 장비 없이도 드론 운용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초적인 훈련 장비로 활용됩니다. 장병들은 라바콘 사이를 S자로 통과하는 슬라람 코스와 링 코스를 비행하며 정밀 조종 능력을 겨뤘습니다. 중간엔 조종자를 교대하고 예비 드론을 호환하는 상황 조치까지 수행하며 실제 작전 중 장비 이상이나 임무 교대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참가자들이 드론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실전 개념을 쉽게 접하면서 드론 운영 숙달과 대응 역량을 함께 기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대회에 앞서 연병장에선 맹호 드론 TF가 3D 프린팅을 통해 직접 제작한 드론의 시연이 진행됐습니다. 부대는 수류탄 투척용 드론과 폭발물 탑재 FPV 드론을 선보이며 자체 제작 드론의 실효성을 점검했습니다. 중거리 정찰 드론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지역 너머의 적을 식별하고 그 이후에 자체 제작 드론을 통한 공격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장병이 드론을 개인 화기처럼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기사는 앞으로도 교육 훈련에 드론 활용 모델을 적용하고 현장 피드백을 반영해 드론 운용 체계를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박준혁입니다. 국군 수도병원이 가정의 달을 맞아 구성원과 그의 가족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병원의 일상과 의료 현장을 함께 체험하며 서로의 마음을 나눈 이번 행사는 의료진과 가족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가 됐습니다. 차성효 기자입니다. 행사에 참석한 가족들이 병원에서 준비한 카네이션과 풍선을 들고 포토부스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남깁니다. 지난 8일 국군 수도병원이 국군 외상센터에서 가족 초청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병원 관계자들이 병원의 일상과 의료 현장을 직접 소개하고 가족과 지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습니다. 행사는 병원 시설 소개를 시작으로 감사장 전달과 시설 견학, 건강 체험 프로그램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감사장 전달은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장병들은 그동안 미처 전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을 이번 기회를 통해 전하고 그 마음을 받은 가족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제가 올해로 임관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뒤에서 헌신해준 부모님께 꼭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었고 이렇게 저희 일터이자 군 생활 군 부대인 이곳에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한 10년 만에 와봤는데 정말 비약적으로 많은 발전이 되어 있더군요. 그걸 믿고 여러 가지 자기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봤을 때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그냥 지금처럼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진 시설 견학에선 가족들은 의료진이 근무하는 공간을 직접 둘러보며 생명을 지키는 현장의 긴장감과 책임감을 몸소 느꼈습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됐습니다. 영유아 건강 상담과 체성분 측정 등 건강 증진 활동을 비롯해 스트레스 측정, 심폐소생술 교육 등 부서별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가족과 장병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가 군복을 입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 더욱 뜻깊고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직해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남편한테 너무 고맙고 이렇게 바쁜데도 항상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아이들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좋은 기회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행사 참석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촌각을 다투는 국군 수도병원에 근무하는 가족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응원하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국군 수도병원은 가족의 달을 맞아 진행한 이번 행사가 구성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따뜻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방뉴스 차성유입니다. 공군에서도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이 함께하는 체육 행사를 열었습니다. 장병들은 가족과 함께 화창한 봄 기운을 만끽하며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민영 기자입니다. 화창한 날씨 속 참가자들이 속속 모여듭니다. 참가자들의 표정엔 설렘이 가득하고 출발지에 모여 개회사를 듣습니다. 다 같이 모여 파이팅을 외치고 출발 전 격려의 의미로 주변 사람들과 인사도 합니다. 곧이어 총성과 함께 참가자들은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지난 8일 공군에서 진행한 봄길 펄런데이 행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동료가 함께 참여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한 겁니다. 봄길 펄런데이 마라톤 현장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준비된 이번 행사에선 장병들이 가족들과 함께 뛰며 봄철 자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행사엔 300여 명의 장병과 군무원, 군가족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가자들은 8km 코스를 따라 자유롭게 달리거나 걸으며 자연을 만끽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경치가 좋은 곳에서 좋은 날씨에 가족들이랑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게 돼서 정말 행복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화이팅! 봄철 자연 속에서 가족과 동료가 함께하는 체육 활동을 통해 소중한 사랑과 추억을 만드는 것은 물론 체력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또 퀴즈, 포토존 운영, 행운권 추첨도 같이 시행돼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장병과 가족, 동료가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과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공군과 함께한 참가자들, 화창한 날씨 속 가족들과 잊지 못할 시간을 보내며 하나의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국방뉴스 이민형입니다. 제주도를 수호하는 해병대 구여단도 찾아가는 군악연주회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제주도민에게 사랑받는 해병대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박인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의 한 마을에서 열린 회갑 경로 잔치. 해병대 군가가 울려 퍼지고 트로트가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립니다. 제주 지역을 지키는 해병대 구여단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찾아가는 군악 연주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달 7일부터 29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되는 군악 연주회. 해병대 구여단 군악대는 지역의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을 찾아 음악으로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군악대는 팔강모 사나이와 빨간 명찰 등 해병대 정신이 담긴 군가를 공연합니다. 또 모든 세대가 즐기는 대중가요를 비롯해 성악과 가곡 등 다채로운 음악을 선보입니다. 이번 찾아가는 군악 연주회가 제주도민들에게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해병대 제9여단은 이곳 제주도를 수호하는 본연의 임무와 함께 제주도민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해병대 9여단은 군악 연주회 외에도 환경 정화 활동과 농번기, 일손 돕기 등을 통해 제주도민에게 사랑받는 해병대로서 그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뉴스 박인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기간 중 양 정상은 6번의 대면 행사를 통해 글로벌 현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김철환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미국 백악관과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have a meeting with President Xi. It's going to be, I think, quite amazing. He's been a friend of mine. I've gotten along with him very well over the years. We've had no problem with China.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기간 양 정상이 최소한 6개 행사에서 대면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저녁 베이징에 도착해 이튿날인 14일 환영 행사에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을 합니다. 양 정상은 같은 날 베이징의 명소인 티엔탄 공원을 둘러보고 국빈 만찬을 함께하며 15일에도 양자 티타임과 업무 오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 의제로 미중 무역위원회 및 투자위원회 추진과 항공, 우주, 농업, 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 간 추가 협정 등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워싱턴 DC로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를 초청해 답방 행사를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 정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과 대이란 무기 수출 가능성, 핵 프로그램 등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 등 한반도 문제가 논의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미 측 사전 브리핑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등 한반도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뉴스 김철환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해병대 이사단이 지난달 1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김포와 인천시, 강화군 일대 농가를 대상으로 농번기 대민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활동은 농번기를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단은 농가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들을 돕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군 15특수임무비행단이 오는 30일 제47회 스페이스 챌린지 인 서울을 개최합니다. 성남기지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블랙이글스 특수비행과 공군 전투기 전시, 수송기 내부 관람 등 항공우주 관련 축제로 구성됐습니다. 2026년도에 진행하는 마지막 스페이스 챌린지 개최기지로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과 공군 군악대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국가보훈부가 본부와 소속 산하기관 등에 분산돼 있던 보훈문화 관련 자료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보훈문화 종합포털을 구축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포털은 유형과 주제, 시대, 지역 등을 기준으로 검색하면 보훈문화 관련 콘텐츠를 통합 제공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비는 점차 그치겠으나 구름은 계속 많겠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전국의 내오를 동반한 비가 내리다 중부는 12시, 남부는 18시부터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도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상되며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5도, 대구는 13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2도, 강릉은 25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정보입니다. 13일에는 바람이 강하고 오전까지는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14일부터는 주말까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